에드 209. 네. 이거 개봉했을 때 진짜 대형극장에서 봤지. 네. 충격이었어요 이거. 귀여운데 무서운 이상한 캐릭터야.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굿스마일에서 키트로 나왔어요. 아, 박스가 진짜 크고 일단은 키트로 나왔다라는 게 이게 저기 조립식인지 모르고 샀다는 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게 있을 것 같아. 박스 크기를 보고 이거는 액션 피규어인 줄 알고 샀다가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이지킷에 가깝죠? 이게 조립할 때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채색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나름 색분할도 좀 돼 있고. 색깔은 많이 맞춰서 한 것 같아. 사출 자체도 보면 부품도 큼직큼직해서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키트 같아요. 그대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근데 조인트 자체가 너무 빡빡해서 무심코 조립을 했다가 다시 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빡빡해. 한번 끼면 끝인 스냅킷.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영화에 나온 장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게 영화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엣지가 너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갈아주고 있는데 갈다 보니까 엣지가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죠? A일 정도. 그건 과장이지만 진짜로 엣지를 너무 많이 살려놨더라고. 정밀 프라모델? 이게 그 소프비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소프비는 그 재질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문드러지는 게 있잖아. 네. 소프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영화에서도 약간 둥글둥글한 면이 있지. 그리고 이 실제 풀업 자체가 스탑모션용하고 1:1 크기의 세팅이 다 달라 서로. 그래서 좀 뭐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 사포질은 정말 사포질 하느라 다 갔죠 이거. 거의 한 3일? 사포질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기트야.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만들었을 때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내부에 있는 부품들로만 조립을 하면 장난감의 느낌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내 스스로 조금 옵션 파트들을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될 것 같아. 리벳이 생략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배기구 같은 것들도 너무 그냥 덩어리로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있어서 아직도 아쉬워. 나는 뒷부분 뚫어줄까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안 뚫었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는 발이죠? 그치. 발 부분도 보면은 그냥 양각으로 부조로만 라인이 형성돼 있어서 선 박아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 부분이 거의 전선 뭉치더라고. 그렇더라고. 나도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가 넣은 것보다도 전선이 훨씬 더 많아. 원래는 굉장히 많아.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더 추가를 해주지. 이런 식으로 두꺼운 줄, 얇은 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 느낌 나는데 그나마 조금 살렸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기관포 부분도 앞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여기서 많이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저거 탄창으로 보여지는데 저 부분도 보면은 대충 무슨 그 두꺼운 양장 서적 세워놓은 것처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음각으로 좀 파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이게 지금 한 40-50배속으로 돌린 것 같은데 저것도 몇 시간 동안 갈았어. 조립 자체가 컬러링하기 좋게 나온 게 아니어서. 이거 그린 퍼티? 저 그린스타프 월드라고 저렇게 부품들이나 재료들 많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제품이 좋더라고. 처음에는 이 회사 뭐야 했는데 그 스탬프로 낙엽 찍어서 할 수 있는 옵션 파트 같은 것들 그런 거 만들어서 팔다가 지금은 꽤
제품군이 많아졌어. 요것도 접합선 수정하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게 타미야 퍼티는 냄새가 나잖아. 네. 라카 냄새가 나니까 저건 냄새도 없고 아크릴 계열이라서 프라모델 할 땐 좋아. 갈릴 때도 플라스틱 갈리는 느낌이랑 비슷하고, 이 부분도 지금 로켓 런처 있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냥 구멍을 뚫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살짝 음각 정도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다 뚫어줬지. 실제감을 조금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감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나마 느낌이 났고, 요거는 검은색 라카가 없어서 그냥 서페이서로, 검은색 서페이서가 있거든. 그래, 그걸로 그냥 마무리를 했어. 위에다 탑코트 한번 뿌려주면 되니까. 저기가 고무 자바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사실 고무 부품으로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속에다 뼈대 놓고. 그랬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단가가 올라갔겠죠. 지금도 비싼데, 지금도 10만 원 가까이 되는 키트. 비싼 키트죠. 이게. 요 앞부분 그 주둥이처럼 보이는 에듀토나인 주둥이로 보이는 부분이 얘네들이 해놓은 양각 느낌보다 굉장히 선들이 다발로 많이 들어있더라고, 실제 사진을 보면. 그리고 저런 식으로 가드도 있고, 그거 연출을 해줬고, 요거 할 때도 재밌었지. 느낌이 확 사네요. 좀 정말 고마운데 정말 아쉬움이 많은. 그래도 스냅 키트처럼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치. 맞아 떨어지는 거는 뭐 고맙기도 한데 생략은 안 해줬으면 하는. 지금 저 뒷부분도 보면은 실제 사진에서는 저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 저것도 사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건 쿠킹 오일이네. 아, 이거 저 큰애 어렸을 때 분유 껍데기 위에 뚜껑, 저게 두께가 좋더라고. 도톰한 데다가 원래 이런 거 표현해주기 좋겠구나. 쿠킹 오일처럼 얇으면은 찢어지는데 저거는 두꺼워서 그렇지는 않아서 좋아, 저런 거 할 때. 저게 마시는 크리거 할 때부터 계속 쓰던 건데 되게 많아. 쟁겨뒀구나. 그 애가 분유를 몇 통 먹겠니, 자라면서. 엄청 먹잖아. 여기가 장난감스러운데 한몫했던 것 같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저 안쪽에 중앙에 축이 있는 것도 원래는 나사형이야. 맞아요. 나사형으로 되어 돌잖아요, 있는데, 그냥 얘네 가동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봉으로 되어 있더라고. 색을 다시 이제 찍어주는 거죠, 이거. 지금 색깔이 너무 상대적으로 채도가 높은 색이어서 색을 조금씩 영화에 쓰였던 것처럼 색을 죽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레이어를 더해주는구나. 저번에 사포처럼 쓰던 거 이번에는 치핑용으로 제대로 써봤고 의외로 괜찮더라고. 저 용도로 나온 물건이군요. 그리고 저 부분에 보면 레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써쓴 것 같더라고, 원래는. 저기. 저거를 그 타임벨트 있잖아, 3D 프린트 할 때 쓰는 타임벨트가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그 다음에 구조도 비슷하게 생겨서 그걸 넣어줬어. 그랬더니 잘 어울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밀도감 주려고 채색을 굉장히 오래 했어. 워싱도 하고 다시 위에 색도 바르고 또 한 5, 6년 만에 험브롤 또 한번 써보고. 이게 넓은 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칠해놓으면 확실히 그 깊이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어디 거야? 그 군제에서 나온 유화 워싱 재료? 이런 식으로 색을 계속 씌워주는구나. 그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유화 물감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지.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넓은 면 칠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작은 거야 뭐 아무래도 몇 번 지나가면 효과를 내줄 수 있는데 워싱 좀 해주고 하면은 괜찮은데 넓은 면. 이런 식으로 회색 톤을 조금씩 더 강조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영화에서도 보면은 색깔이 약간 미묘하잖아요. 회색빛 톤은 보랏빛 톤은 블루 계열,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지 영화에 나오는 컬러가. 맞아요. 이거는 접합부 수정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건담 같은 류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 조립을 하고 나도 이제 접합선 같은 게 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컬러링 해주고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컬러를 늘 잘 보관한 상태에서 위에 갈아내주고 덧칠을 한 번씩 해주면은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 도색 먼저 하고 접합선 수정할 때. 그치. 꿀팁이네. 그러니까 붓으로 하는 것보다 저렇게 스텐실 찍듯이 퐁퐁 찍어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아. 협소한 부분에 에어브러시 뿌린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어두운 워싱을 해주고 있고. 워싱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좀 톤이 이렇게 정돈되는 것 같긴 해요. 그치. 워싱을 해준 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하이라이트 쪽을 신경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덩어리감이 확 살아나니까. 요거 에나멜 계열인데 이런 식으로 써줘서 회색 느낌. 기운을, 어쩐지 좀 오묘하더라. 이거 다 만들어지면서. 그치. 이제 험브롤에서 험블을 도료 좀 특이하죠. 얘는 아크릴 같으면서 에나멜 같으면서 피막은 또 엄청 두껍고 굉장히 매력 있어. 험브롤은 언제나 늘 느끼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에나멜 컬러야. 이제 좀 그 영화에서 봤던 컬러 톤에 가까워져. 험브롤이 저 드라이 브러싱 할 때 굉장히 좋지. 약간 유럽 쪽이 안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컬러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좋더라고. 스페인 쪽에 그렇게 아크릴 만드는 회사 많잖아. 그치. 이것도 험브롤 은색으로 까진 느낌 치핑을 해주고 있어. 저 솜은 소파에서 뜯어낸 것 같은데 꼭 아니야, 저거 수세미. 홈웨어방 가면은 무슨 해면 스펀지 해갖고 있어. 가격도 저렴하니까 1,000원, 2,000원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까진 표현하기 좋겠구나. 스펀지로들 많이들 하지. 그리고 윗부분이나 아직 그 빛이 덜 닿은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워싱 했을 때 선을 넘어왔거나 짙은 색깔들이 넘어온 것들을 저걸로 다시 한번 스텐실 스타일로 조절을 필터를 해주는 계속 거지. 씌우는 거. 그치. 서 있을 때 위치라던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이라이트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지. 반딱반딱하네요. 저게 라카 계열로 은색 뿌려놓고 워싱 해줬을 때 쾌감이 그 어떤 것보다 좋지. 그 다음에 저거 데칼 쫙 붙였는데 저 방사능 표시 같은 빨갛고 검은색 저걸 내가 반대로 하나를 붙였더라고.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고 봤더니 뒤집혀 있더라고. 잘 보면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저거 수정을 하고 있어. 저 마스킹도 그 90도로 자른 부분 모서리로 해주면 90도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딱 잘라줘서 마무리를 했어. 임기응변의 아주 달인 같아요. 그치. 저 부분도 그냥 그 마법의 분으로 할까 하다가 은색 꺼낸 김에 은색으로 칠하자. 저 부분도 보면 로켓 런처가 올라오면서 앞으로 철컥하고 나오는 구조인데 맞아요. 저 부분이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건 초록색이고 어떤 건 그냥 은색이고 다 달라서 그냥 일단 초록색 포인트로 처리를 했어. 이쁜 것 같아요. 야,
느낌이 포즈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 다리는 뒤로 눕히는 게 훨씬 예뻐. 저 회전축 달려있는 부분을 최대한 뒤로 눕혀서 앞에 앞발 사이가 굉장히 많이 껑충하게 뜰 정도로 뒤로 눕히는 게 예쁘더라고. 옵션 파트 엄청 들어갔다. 그러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 영화에서의 느낌이 잘. 엣지가 죽으니까 훨씬 더 덩어리가 있어 보이잖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 힘들었는데 재밌었어. 이건 오랜만에 큰 기체 만들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이렇게 발 클로즈업 자주 해줬어요. 그러고 보면. 그치. 거기에 영화에서 보면 기믹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 앞에 가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맞아요. 감춰지고 하는 것들. 맞아요. 좀 노력 보상받는 느낌이다. 이건 사진 보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